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근처 고층 아파트가 질비하게 늘어선 골목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빽빽하게 늘어선 고급 아파트 단지와 세련된 커피숍, 그리고 값비싼 외제차들이 당연한 듯 오가는 거리였다. 이 화려한 도시 속에 평범한 듯, 그러나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윤지수, 올해 46살. 그녀는 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 34층에 위치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 남편 강민혁은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기업 부사장으로 언제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 아이 역시 남부럽지 않은 학벌과 커리어를 쌓아가며 각자의 길을 걸었다. 첫째 딸 강서연은 26, 유명 온라인 매체의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째 아들 강민주는 22, 현재 미국 유학 중으로 부모님의 자랑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완벽함 뒤에는 누구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다. 윤지수는 어릴 적부터 병원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작은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가 단순한 맹장염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수술은 간단할 거라며 의료진도, 가족들도 안심했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의료진의 실수로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어머니는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식은땀이 흐르고 병원 앞을 지날 때면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해도 그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수는 늘 대체요법을 선택했다. 한약, 민간요법, 각종 건강기능식품. 그녀의 집 냉장고에는 늘 홍삼과 비타민이 가득했고 부엌 서랍 한켠에는 크고 작은 한약 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남편 민혁과 딸 서연은 그런 지수를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정기검진 좀 받자. 민혁이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한약만 꾸준히 먹으면 돼. 서연 역시 직설적인 성격답게 엄마를 타일렀다. 엄마, 요즘 시대에 병원 안 가고 어떻게 살아? 아무리 무서워도 건강은 챙겨야지. 하지만 지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혹시라도 병원에서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날로 내 삶은 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려 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민혁은 출근 준비로 바빴고 지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문득 가슴 한켠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주 속이 더부룩했고 가끔 소화불량처럼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다. 바지가 조금씩 끼는 것도 느꼈다. 처음엔 중년 여성이라면 흔한 일이지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운동량도 줄어들며 자연스레 살이 찐다고만 여겼다. 그러나 그날따라 평소보다 복부가 더 단단하고 묘하게 팽창된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배를 만져보니 이상하게도 딱딱한 부분이 느껴졌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야. 괜히 겁먹지 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윤지수는 여전히 배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뚜렷해졌다. 복부의 팽창감은 더 심해졌고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면 묘하게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거울 앞에 서면 배가 이전보다 확연히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거슬렸다. 살이 좀 찐 건가? 혼잣말을 하며 바지를 힘겹게 잠그던 순간 지수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히 살이 찐 것과는 다른 복부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묘한 울렁거림이 계속 마음을 거슬렸다. 그러나 오래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집안일이 밀려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뒤여서 그런지 표정에 여유가 묻어났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지수가 반가운 듯 묻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벗었다. 당신도 요즘 좀 쉬어야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혁의 말에 지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그래. 민혁은 그녀의 배를 흘끗 쳐다보았다. 확실히 평소보다 더 부풀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수의 완강한 태도를 잘 아는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복부의 팽창은 눈에 띄게 심해졌고 때때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특히 밤이 되면 뭔가 배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지수는 이를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지수는 결국 약국을 찾았다. 한의원에 가볼까 고민했지만 그곳조차도 진료라는 생각에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약사는 소화제를 권했지만 지수는 다른 것도 함께 구입했다.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한방차를 추가로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복부가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 강해졌고 얼굴빛은 창백해졌다. 가족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딸 서연이 먼저 알아챘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부모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서연의 목소리에 지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서연의 눈은 날카로웠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본능도 한몫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복부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배가 좀 이상한데? 지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가와 지수의 배를 살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부풀어 있었고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비대칭적인 모양이 눈에 띄었다. 엄마, 병원 가야 돼.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지수는 손사래를 쳤다. 서연아, 괜찮다니까. 그냥 살이 좀 찐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서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지수가 당황해 묻자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친구 중에 내과 의사 있어. 이거 보여주고 의견 물어볼 거야. 지수는 화를 내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사진과 영상은 전송이 끝난 상태였다. 엄마, 이제 숨기지 마. 나도 아이 키워봤고 몸에 이상 신호가 뭔지 알아. 이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그때 마침 민혁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흐르는 긴장감을 눈치챈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가 요즘 계속 배가 아프고 부풀어 있어. 근데 병원 가는 걸 계속 피하고 있어.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그녀 역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부의 묘한 움직임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마치 뭔가 살아있는 것이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땀에 젖은 이불을 뒤척이며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몸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부의 묘한 팽창감과 묵직한 통증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다. 무엇보다도 가장 섬뜩했던 건 잠결에 느껴졌던 배 속의 움직임이었다. 마치 뭔가가 배 안에서 꿈틀거리며 자리를 바꾸는 듯한 기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넘기기엔 그 느낌이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큰 거울 앞에 섰다. 얇은 티셔츠를 걷어 올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복부는 분명 어제보다 더 불룩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모양이 정상이 아니었다. 임신 7개월 차의 배처럼 부풀어 있었지만 좌우 비대칭에다 아래쪽은 유독 단단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손으로 배를 눌러보는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다. 움직인다. 분명히 뭔가가.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한 채 그녀는 배를 더듬었다. 손바닥 아래로 뭔가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생명체의 것처럼 느껴졌다. 공포에 휩싸인 지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다잡았다. 아니야. 이건 분명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착각일지도 몰라. 그녀는 억지로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밥솥을 세팅했다. 일상적인 아침 준비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남편 민혁이 방에서 나왔다. 출근 준비로 바빴지만 지수의 창백한 얼굴과 불편한 표정을 보며 걸음을 멈췄다. 여보, 오늘도 속 안 좋아?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더부룩해서 그래.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배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다. 전날보다 더 심해진 부풀어 오른 복부가 명백히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건 정말 이상해. 나 오늘 오전에 반찬할 테니까 병원 같이 가자.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민혁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날 오후 혼자 남은 집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복부의 불편함과 이상한 느낌을 견뎌야 했다. 결국 참지 못한 그녀는 약국 대신 근처 한의원으로 향했다. 한의원 원장은 지수의 복부를 만져보고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 같지는 않습니다. 복부가 많이 팽창되어 있고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지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혹시 그냥 변비 때문일까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변비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자궁 쪽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원장 역시 더 이상 강하게 권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두려움을 단번에 알아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몸은 분명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전문가들도 병원을 권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더 참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잠을 청하려던 지수는 또다시 복부에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뭔가가 배 속에서 크게 뒤척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지수는 신음하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민혁이 놀라서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냥 잠깐 아파서. 그러나 그녀의 식은땀과 창백한 얼굴을 본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 돼,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 이렇게 계속 두고 볼 수 없어.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딸 서연이 들어왔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도 알아. 출산도 해봤고, 이런 배의 느낌과 통증은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야. 제발, 내일 대학병원 가자.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포와 고통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고,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 끝에 지수는 하루만 더 기다려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진실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날 새벽, 윤지수는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땀에 흠뻑 젖은 침대 시트 위에서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숨을 헐떡였다. 이번 통증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배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마치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배 속에서 또 한 번 심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더 이상 착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분명히 뭔가가 그녀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복부는 임신 말기 여성처럼 부풀어 있었고 전체적인 모양이 심하게 비대칭적이었다. 오른쪽은 유독 튀어나와 있었고 살갗 아래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공포에 질린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남편 민혁이 잠에서 깨어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혁아, 뭔가 이상해. 배 속에서 뭔가가 움직여. 민혁은 아내의 복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히 살이 찐 정도가 아니었다. 명백히 비정상적인 팽창과 변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바로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야. 그냥 병원까지만 데려다줘.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지수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평소라면 병원을 거부했을 지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지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산부인과와 소화기내과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비정상적인 복부 팽창과 통증, 그리고 체온 저하 등은 명백한 응급 상황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의사 정우성이 차트를 보며 물었다. 민혁이 대신 대답했다. 일주일 전부터 배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언제 쉬었나요? 지수는 힘겹게 대답했다. 1달 전쯤. 그런데 임신은 아닙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초음파 탐촉자가 지수의 복부 위를 지나갈 때마다 모니터에 이상한 영상이 나타났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게 뭐지? 정우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니터 속에는 일반적인 장기 구조와는 전혀 다른 길고 구불구불한 형태가 선명히 보였다. 게다가 그 물체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저거 뭐예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우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급히 상급 전문의를 호출했다. 잠시 후 소화기내과 교수 한지훈이 검사실로 들어왔다. 그는 모니터를 살펴보던 중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기생충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크기에. 민혁과 지수는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기생충이요? 사람이 배 속에 그런 게 어떻게? 한지훈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CT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30분 후 CT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들은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수의 복강 내에는 약 3m에 달하는 거대한 촌충이 소장과 대장 주변을 따라 뻗어 있었고
일부는 간 근처까지 침투한 상태였다. 촌충은 살아있었고 꿈틀거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크기의 촌충은 국내에서 거의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지훈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손을 떨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조이듯 옥죄었다. 여보, 나 정말 죽는 거 아니겠지. 민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야. 이번엔 반드시 당신을 지켜낼 거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밖으로 한 무리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미 응급실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외부로 퍼진 상태였다. 서울 한복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중년 여성이 배속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더 큰 고통과 싸움,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거대한 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응급실의 분주한 공기 속에서 윤지수는 휠체어에 앉아 수술실로 옮겨졌다. 의료진들은 긴박한 표정으로 지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남편 강민혁과 딸 강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복도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병원 관계자를 붙잡고 끈질기게 질문을 퍼부었다. 정말로 환자 배속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기생충인지 밝혀졌나요? 환자 상태는 위중한가요? 병원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강남 촌충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한편 수술실 앞대기 공간에 앉은 민혁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고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짙게 깔려 있었다. 아빠, 엄마 괜찮겠지?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야.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다 모였잖아. 최선을 다하실 거야. 하지만 민혁 본인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내의 몸속에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촌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사이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소화기내과 한지훈 교수와 외과 전문의, 마취과, 간호사 등 총 7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한지훈 교수는 CT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촌충 일부가 간 근처까지 침투했습니다. 자칫하면 간 기능 손상이나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로는 불가능합니까? 한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크기가 지나쳤습니다. 약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개복수술로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간 주변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수술이 시작됐다. 복부를 절개하자 거대한 촌충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회색빛의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광경의 의료진 일부는 숨을 삼켰다. 정말 이 정도 크기는 처음 봅니다. 한 간호사가 속삭였고 한지훈 교수는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간 주변부터 조심스럽게 분리하세요. 손상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촌충의 일부가 장기와 밀착되어 있었고 특히 간 부근의 조직과 엉켜 있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됐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수술실 밖에서는 민혁과 서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어머니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남 여성, 복부서 3미터 촌충 발견, 충격, 생선회 섭취 후 감염, 전문가들 원인 추적 중, 병원 공포증이 사태 키웠다. 중년 여성 건강경각심 필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왜 병원을 안 간 거야?
민혁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외할머니 일 때문이야. 내 엄마. 평생 병원을 무서워했어. 서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외할머니가 수술 중 사망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가족분들, 수술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혁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수술실 안에서는 촌충 제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신중하게 마지막 잔여물을 분리하고 복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거대한 촌충이 완전히 제거됐다. 제거된 촌충은 길이 약 3.2m,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 중 가장 큰 크기로 기록될 만큼 압도적이었다. 한지훈 교수는 촌충을 관찰하며 고개를 저었다. 광저열두조충입니다. 변형된 형태로 추정되며 최근 생선의 섭취로 인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사가 메모하며 물었다. 감염 경로가 확실한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정도 크기까지 성장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몸속에 있었을 겁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지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지만 복부의 묵직함과 이상한 움직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잠시 후 민혁과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민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수술 잘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지수는 눈을 깜빡이며 민혁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흐느끼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 그러나 이 가족은 아직 몰랐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 곧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논란과 변화를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윤지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터넷과 언론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이 3m가 넘는 촌충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강남 촌충 여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연어 해먹고 배 속에 3m 기생충, 국내 최장 기록, 중년 여성, 병원 공포증으로 상태 방치, 결국 촌충 충격, 생선회 안전성 논란, 소비자 불안 확산, 병원 내부에서도 긴장이 이어졌다. 의료진들은 지수의 사례를 단순한 특이 사례로 넘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한지훈 교수는 수술 직후 곧바로 병리학팀과 미생물학팀을 소집해 촌충의 정확한 종류와 감염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촌충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광저열두조충이 아닌 변형된 돌연변이 형태로 확인됐다. 크기와 성장 속도, 조직 침투 능력에서 기존 사례들과 차이를 보였다. 한지훈 교수는 병원 회의실에서 의료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식품 안전과 공공보건에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언론도 들썩이고 있으니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병원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플래시 세례와 함께 한지훈 교수가 단상에 올랐다. 먼저 환자분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이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거된 기생충은 광저열두조충의 변형된 형태로 확인됐으며 오염된 생선회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입니까? 연어입니까? 송어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다른 감염 사례도 있습니까? 한지훈 교수는 신중한 태도로 답했다. 정확한 경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해외산 생선회를 섭취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해산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선회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횟집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다. 이제 생선회 절대 못 먹겠다. 수입산 연어 먹고 촌충 생긴다고? 정부는 뭐 하는 거냐? 관리 안 하냐? 보건당국도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 발표를 통해 수입 해산물의 위생 검역을 강화하고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지수의 사례는 중년 여성들의 건강검진 문제로도 확대됐다. 각종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지수를 향한 비판과 동정이 동시에 쏟아졌다. 몸에 이상 있으면 병원부터 가야지. 대체 무슨 생각이었냐? 이해한다. 나도 병원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남 일 같지 않다. 이참에 건강검진 꼭 받아야겠다. 지수 본인은 이런 사회적 반응을 병실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회복 중인 그녀의 병실로 언론의 취재 요청이 빗발쳤지만 가족들은 모두 거절했다. 민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언론에 얼굴 내밀 필요 없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한지훈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윤지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와 민혁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촌충도 완전히 제거됐고 추가적인 감염 흔적도 없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한지훈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의료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익명으로 학술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혁이 물었다. 언론에 다시 나갈 일은 없는 겁니까?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는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면 없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사례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익명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수의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곧 국제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촌충 감염 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그날 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작은 고집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왔는지 새삼 실감했다. 이대로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몸을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윤지수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됐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대병원의 기자회견 이후 전국을 휩쓴 촌충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관련 기사와 댓글이 끊이지 않았고 지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둘러싼 억측과 소문은 꼬리를 물었다. 강남 촌충 사건 주인공, 알고 보니 유명 인사하네. 그 정도로 키울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 돼. 병원 무서워서 버틴 결과가 저 꼴이지. 남의 일 같지 않다. 심지어 몇몇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는 지수의 실명과 얼굴을 추정해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혁과 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고민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수록 더 소란스러워질 뿐이야.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지수는 여전히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퇴원 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실 특유의 냄새와 기계음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다. 괜찮으세요? 정기검진을 맡은 내과 의사가 물었지만 지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 지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남편 민혁이었다. 그는 지수의 곁을 지키며
최대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돕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느꼈다. 여보, 운동이라도 해볼래? 요가 같은 거 몸도 풀고 마음도 좀 편해질 거야. 민혁의 제안에 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그녀의 오랜 친구 박혜진이 운영하는 요가 스튜디오였다. 혜진은 대학 시절부터 지수의 절친이었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지수야, 많이 힘들었지? 혜진은 지수를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랬잖아. 그래도 잘 버텨줘서 다행이야. 지수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혜진만큼은 이번 일을 두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지금처럼 손을 내밀어줬다. 요가 수업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몸과 마음이 풀렸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자세를 잡는 동안 지수의 가슴속 깊숙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았다. 특히 보건당국이 촌충 사건을 계기로 생선의 안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사회는 또 한 번 술렁였다. 수입 연어를 포함한 일부 해산물에 대한 검역이 대폭 강화됐고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 여파로 횟집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생선의 문화 자체가 위축됐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사람 하나 때문에 업계가 무너진다. 근데 잘 생각해봐. 저런 일이 안 터졌으면 우린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을걸. 찬반 논란은 계속됐고 일부에서는 지수의 사례를 아예 공익광고로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명은 가리더라도 사례 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병원과 보건당국을 통해 지수의 귀에도 전해졌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혁, 서연,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아들 민준까지 모두 모였다. 엄마, 솔직히 말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민혁의 물음에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파장 속에서 그녀도 많은 생각을 했다. 처음엔 솔직히 다 숨고 싶었어. 창피하고 무섭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어떡해. 병원 무서워서 참고 결국 더 큰일 겪는 사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이번 일로 나도 주변에 건강검진하라고 말 엄청 했어. 민준도 말을 보탰다. 엄마가 그냥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군가한테 큰 경고가 될 수 있겠더라고. 결국 지수는 익명 조건을 유지한 채 자신의 사례를 공식적인 공익 캠페인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며칠 후 지수의 촌충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의 중요성 공익 광고가 제작됐다. 광고는 얼굴을 가린 익명의 여성 나레이션으로 구성됐고 실제 촬영에는 배우가 대신 출연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입니다. 광고가 방영된 직후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촌충 논란의 부정적인 분위기 대신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물론 일부 악성 루머와 억측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가족들의 지지와 혜진의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용서 덕분에 그녀는 한 걸음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익 광고가 방영된 이후 윤지수의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거리를 걸으면 여전히 누군가가 힐끗 쳐다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숨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리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촌충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또 다른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다시 고조됐다. 특히 부산과 인천 지역에서 비슷한 촌충 감염 환자가 몇 명 더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극에 달했다. 생선회 뭐 먹겠다. 수입산 해산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다 뚫렸네. 인터넷에는
또다시 자극적인 기사와 댓글이 넘쳐났고 각종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혹시 촌충 변종 바이러스 아니야? 외국에서 일부러 퍼뜨린 거라는 말도 있던데.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허위 정보를 차단하려 했지만 공포는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진 뒤였다. 그런 가운데 윤지수의 사례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지훈 교수는 미국, 유럽의 여러 학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 내 변종 촌충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보니 유료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지훈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식품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전국적인 중년 여성 건강검진 캠페인을 시작했다. 병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진을 미루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지원하고 유료진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홍보 영상 모델로 윤지수가 제안받았다. 실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목소리와 실제 경험이 담긴 진솔한 인터뷰를 활용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 또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당신이 진짜 원하면 해, 억지로 하지 마. 고민 끝에 지수는 결국 수락했다. 숨지 않고 더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인터뷰는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조명 아래 마주 앉은 카메라 앞에서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그냥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제작진들은 숙연해졌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담담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여전히 병원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몸을 방치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편집돼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된다. 나도 병원 겁나서 몇 년째 검진 안 했는데 이번에 예약했다. 그동안 비난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다. 악성 댓글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는 지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건강검진 예약률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수의 가족들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남편 민혁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수와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딸 서연은 건강 관련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막내 아들 민주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다. 엄마, 아직도 병원 갈 때 무서워? 조금. 그래도 예전처럼 숨지는 않아. 지수의 표정에는 어느새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사회는 조금씩 안정됐다. 촌충 논란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대신 남은 건 경각심과 예방의식이었다. 한지훈 교수는 해외 학회에서 윤지수 사례를 발표하며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도 환자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발표는 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지훈 교수는 가장 먼저 지수의 집을 찾았다. 윤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사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제 몸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수, 평범했던 중년 여성의 특별했던 경험은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에 남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따뜻했던 봄은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고 윤지수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촌충 사건 이후
그녀는 매달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했다. 여전히 병원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편안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피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병원을 오갈수록 지수는 점차 의료진을 신뢰하게 됐다. 특히 담당 주치의 한지훈 교수의 진심 어린 설명과 배려는 큰 도움이 됐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남편 강민혁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사건 이전,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졌던 대화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회복됐다. 이제는 둘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챙겼고 그 속에서 묵은 감정의 벽도 허물어졌다. 여보, 당신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본다. 민혁의 농담에 지수는 웃으며 대꾸했다. 예전엔 늘 불안해서 잘 웃지도 못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해. 민혁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얼마나 고집스럽고 답답했는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지수 역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쓴 것뿐이었다. 딸 서연과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다. 서연은 촌충 사건 이후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고 주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검진을 독려했다. 엄마 덕분에 나도 회사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고 있어. 서연의 말에 지수는 웃음을 지었다. 엄마가 잘못한 덕분에 내가 건강해진 거네.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 용기 낸 거야. 엄마가 끝까지 숨었으면 나도 무서워서 계속 미뤘을 거야. 민준 역시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지수의 곁을 자주 지켰다. 엄마, 요즘은 배 속이 움직이는 느낌 없지? 민준의 농담 섞인 말에 지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만 좀 놀려. 나 이제 몸에 웬만한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간다. 그렇게 가족들은 사건 이전보다 더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며 일상을 회복해갔다. 한편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의 생선의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됐고 수입 해산물의 검역 기준도 엄격해졌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예방의식이 확산됐고 특히 중년 여성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촌충 사건을 계기로 한 건강 캠페인을 더욱 확장했고 윤지수의 사례는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됐다. 의과대학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지수의 사례를 학습했고 의료계는 환자의 심리적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이어갔다.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폈다. 엄마, 대단하다니까. 딸 서연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뭐가 대단해.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수는 지역 보건소의 요청을 받았다. 건강상담 자원봉사에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은 경험을 한 분의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남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건소 상담실에서 만난 중년 여성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병원이 너무 무서워요. 혹시라도 무슨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몸에 조금 이상 있어도 참고 넘겨요. 그들의 말에 지수는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도 그랬어요. 병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 3미터가 넘는 촌충을 키웠죠. 그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지수의 담담한 표정과 목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근데 병원에 안 가는 게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갔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상담이 끝난 뒤 몇몇 여성들은 즉석에서 건강검진 예약을 했다. 선생님 말 듣고 용기 냈어요. 나도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야겠다 싶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마치 그녀의 삶도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민혁과 함께하는 산책길, 딸과의 진솔한 대화, 아들의 장난 섞인 농담, 친구 혜진과의 요가 시간,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작은 상담 활동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때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더 흘렀다. 어느새 윤지수의 촌충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사회적으로는 생선의 위생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수입 해산물 검역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실제로 중년 여성들의 검진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수의 사례를 교과서적인 학습 자료로 삼았다. 의과대학 수업 시간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환자의 심리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없다. 지수 본인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체크했고 남편 민혁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딸 서연과 아들 민준 역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다. 지수의 친구 혜진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다. 둘은 매주 요가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고 때로는 소소한 수다를 떨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수를 가장 크게 바꾼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상담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불안과 두려움을 듣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일이 그녀의 일상 중 하나가 됐다. 저도 예전에 병원 무서워서 몇 년을 미뤘어요. 몸에 이상 있어도 애써 무시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 참는 게 답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줬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병원 예약을 하고 검진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수는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어느 날 보건소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윤지수 씨 덕분에 상담 참여율이 크게 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실수를 솔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용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날 저녁, 지수는 가족들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푸짐한 한상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났다. 엄마, 오늘 상담은 어땠어? 잘했지 뭐, 엄마 이제 거의 전문가야. 진짜 병원 직원 되는 거 아니야?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족들은 웃었고 지수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촛불처럼 꺼질 뻔했던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다시 빛을 찾을 줄은 몰랐다. 민혁이 유난히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제는 서로 숨기지 말자. 아픈 거든 힘든 거든. 당연하지. 그렇게 가족들은 또 하나의 작은 약속을 가슴에 새겼다. 며칠 후 지수는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의료 포럼에 초청을 받았다. 본인의 사례가 국제학회에 발표된 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포럼에는 각계 의료진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지수 역시 조용히 뒷자리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무대 위에 선 한지훈 교수가 말했다. 1년 전 한 평범한 여성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의료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명이 비추는 무대 한쪽에서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빛과 소음 속에서도 하늘 위로는 여전히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지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함께 일상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윤지수가 기적처럼 되찾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두 번째 인생이었다.